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친 반란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죄인 땡땡은 이 땡땡은 천안 군졸의 신분으로 김옥균, 박용효를 따라 반란을 일으킨 계획의 골몰에 사전회의를 동참하였다. 자,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요, 이 사건은 무조건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이에요. 우정총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 보신다면은 이 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정총국이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인가요? 이 우정총국이 이제 개국,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 문을 연 날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 이제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불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정총국이 딱 만들어지고 이제 이게 또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 우정총국은 갑신정변 딱 그날 하루만 이제 오픈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키워드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갑신정변은 과거에도 이제 출제가 자주 됐었는데 옛날에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김옥균, 박용효가 여러분들 급진교합합니다. 이제 그 조선 정부가 이제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이 통리김업을 중심으로. 근데 이 개화 정책의 속도를 두고 이모군란 이후에 그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온건 개화파 같은 경우는 친청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급진 개화파 같은 경우는 이모군란 이후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급진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하고 좀 친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문명 개화론,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서 문명 개화론을 추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용효와 같은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다. 또는 어떤 인민평등권을 주장하였다. 이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이 갑신정변 14개조 개혁 안에 인민평등권, 능력에 따라 인재 등용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나왔네요.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방금 나왔던 급진개화파 인민평등권을 주장하였다. 이거 이외에 그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텐진 조약이 나와 있잖아요. 이 텐진 조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한 거냐면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겁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을 한 거야. 이것보다는 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이모군란 설명 들었었잖아요. 자, 갑신정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모군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잠시만, 갑자기 목이 타지? 자, 봅시다. 1882년에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어요. 자, 이모군란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었고, 제물포조약. 조선과 청 사이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다 그랬었죠? 자,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이 이제 청나라의 어떤 정치적 간섭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핵심 내용은 청상인에 대한
내지 통상권을 호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이 이제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청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문을 파견합니다. 여러 명의 고문을 파견해, 전문가를 파견해서 앞으로 조선은 이 고문의 좀 의견을 듣고 정책을 시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군사 고문으로 이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가 군사 고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고문으로 마젠창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오고요. 그리고 외교와 재정 고문으로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인이 들어와요. 근데 이 독일인이긴 한데 이제 청나라에 이제 고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조선 내에서 청나라 입지가 이제 너무 이제 청나라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일단 이 김옥균, 박용효와 같은 급진개화파 세력들은 이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죠. 근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느냐? 여러분들 뭐 박문국이라든지 기기창, 그다음에 또 뭐야? 전완국, 우정총국. 이거는 모두 다 이제 근대화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그게 만들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재정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할 때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느냐. 근데 멜렌도르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정을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내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당호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호전? 우리는 비싼 거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 뭐가 있었죠? 흥선대원군의 당백전이 있었죠, 여러분들. 상평동부의 100배 가치에 달하는 이 당백전을 찍어냈었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찍어냈다 했잖아요. 근데 무슨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이제 유발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세상에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니,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 흥선대원군 때 이제 물가의 엄청난 급상승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조선은 이미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 멜렌도르프의 당호전 주장은 좀 위험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라고 하는 이 급진개화파가 안 된다. 내가 일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좀 돈을 좀 빌려올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에서 돈을 꼬우자라고 하는 차관 도입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의견이 맞서 싸우게 돼요. 근데 이제 고종이 이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김옥균 말이 맞거든. 그래서 이 김옥균한테 이 사건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돈을 꿔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김옥균은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죠.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아이, 돈 꿔준다 그랬잖아요. 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도 빌려줄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러니까 김옥균, 아이, 나 이대로 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는 상황이죠. 즉, 김옥균은 이 차관 도입이 실패하게 됨에 따라 이 김옥균과 같은 급진개화파 세력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일선에 이제 물러나야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 책임을 못 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급진개화파가 이제 정치적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청나라와 프랑스가 갑자기 전쟁에 들어가게 돼요. 베트남 문제를 두고. 그래서 그 당시 조선에 머물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의 반이 이 청프 전쟁에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이제 3,000명의 군대가 머물고 있었는데 1,500명 정도가 이 청프 전쟁으로 빠져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조선에 남아 있는 청나라 군대의 수는 약 1,500명.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래, 1,500명 정도면 해볼 만하다. 일단 급진개화파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일본 공사관한테 또 물어보니까 일본 공사관이 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네. 그래서 이걸로 좀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참여했었던 많은 이제 그 민씨 정권 일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요. 온건기아파도 이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가지고 왕과 왕비를 이제 확보하고, 왜 왕과 왕비를 확보하냐면은 항상 뭔가 이제 사건이 일어날 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왕과 왕비를 데리고 있어야 반란군 세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이제 14개주 개혁 정강을 이제 발표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모군란 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명성황후가 이 정치적인 계산이 굉장히 빠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자신의 어떤 가까운 세력들이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아, 뭔가 일이 일어났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주위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 청포전쟁이 프랑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급신계파가 좀 이 전쟁이 좀 길어질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청포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청나라 같은 경우 베트남 빨리 포기하고 빨리 조선으로 이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번에도 이모군란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이 또 끝나고 맙니다. 아, 당연히 청나라의 간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갑신정변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자, 먼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슨 조약을 체결하냐면 한성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자, 일본이 이야기합니다. 일본 공사관이 이제 또 이제 그 고장이 났다. 일본 공사관이 또 이제 그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배상금을 줘라.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 급진계아파 애들하고 좀 손잡고 사건 일으킨 거 아니냐? 우리가 피해자다. 아이, 됐고 모르겠고 빨리 배상금 내놔라. 근데 이제 또 조선이 이제 국력이 없어가지고 일본이 요구를 틀어줍니다. 아유, 이거 진짜 환장하죠. 참 환장을 모르신다 여러분들. 아,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가 텐진 조약이란 걸 체결해요.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은 뭐냐면 지금 일본 군대와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가 지금 동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모군란 이후로 그 일본은 재물포 조약으로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으로 이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양국 군대가 이제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이 텐진 조약 때 양군이 동시 철수하자는 거야, 조선에서. 그리고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을 때 서로 알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텐진 조약이에요. 이 텐진 조약은 언제 발동이 되냐면 동학농민운동 때 또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이 발동이 되면서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청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갑신정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노급이 폐지되었다. 여러분들 신문왕. 서인이 집권하였다. 뭐 서인이 집권하였다. 이제 조선시대 붕당 정치 관련된 설명이네요. 그래서 사림이 권력을 잡게 되고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서인이 집권하게 된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뭐였더라? 그 있잖아요. 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잠깐만. 인터넷 찬스. 맞다. 아유, 진짜 환장했네요. 대동계 만들었던 대동계. 정렬이 모반 사건. 아유, 진짜 환장하겠네요. 정렬이 모반 사건이죠. 정렬이 모반 사건. 예.
작년에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서인이 이제 일시적으로 집권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송 때도 남인과 서인이 이제 또 이제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겠네요. 동학농민운동.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나 무슨 소리 하냐 나 지금. 거기는 교정청인데요. 자, 이 교정도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최충원과 관련이 있죠. 죄송합니다. 교정도감 최충원. 제정신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걸 다시 찍을 수는 없어. 지금 너무 말을 많이 했단 말이야. 네, 최충원과 관련이 있는 기구죠. 죄송합니다. 제한유지법 이제 1925년에 이제 일제가 제정한 법인데요. 이 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민대표회의네요. 자, 이 국민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192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일어난 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읽어보면 두 파로 나뉘어 서로 격론 중이다라고 하네요. 이에서 두 파라고 하는 것은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서 싸운 것이겠죠. 자,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5번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1운동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하이입니다. 왜 상하이에 두었을까? 상하이에는 외국 공사관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론, 좀 독립운동 방향을 다른 나라의 어떤 이제 도움을 이제 좀 이게 받는 그런 외교의 방법으로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무장투쟁론하고 외교론하고 이제 다투게 되는데, 이 외교론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외교론에 이제 집중하고,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두게 되죠. 자, 그리고 그 국내 세력들에게, 국내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통제와 교통국, 이런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외교론 효과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외교론이 이제 실패로 이제 거의 결과가 이제 그렇게 막 극적인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생각보다 이 우리나라의 독립에 서양 열강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서 모두 발각이 되면서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그 국제연맹이라고, 지금 국제연합이잖아요. UN. 그 전신이었던 국제연맹에 일본 대신 국제연맹이 우리를 좀 위임 통치해달라. 그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아니면 다 된다. 일본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이승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죠.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누구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주권을 갖는 그런 독립된 나라를 이제 꿈꾸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건데, 일본만 아니면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뭐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외교론, 이거 같은 경우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놓고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 망했다. 망했으니까 이거를 부수고 새로 만들자. 이게 바로 개조파의 의견이고요. 죄송합니다. 창조파의 의견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상징적인 건물인데, 우리가 좀 잘못된 것만 좀 고쳐서 쓰자라고 하는 개조파로 나눠져서 이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이제 여기 상하이까지 찾아왔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실망했겠죠. 내가 지금 여기 독립운동하러 왔는데
좀 두 파로 나눠서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주 이제 그때 세력이 아주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꺾이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숨통을 이제 좀 불러일으킬 단체를 김구가 조직하게 되는데, 그 단체가 바로 14번에 나오는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이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봉창 의사와 여기 있는 윤봉길 의사가 이제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윤봉길 의사가 이제 홍콩공원에서 이제 벌였던 그 어떤 그 의거가 아주 크나큰 효과를 봐요.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의 이제 국민당을 이끌고 있었던 장제스가 아주 큰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제스가 윤봉길의 의거에 이제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원이 나중에 한국 광복군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대였던 대한민국 그 한국 광복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오답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원수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겠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이제 황제였던 이제 그 고종이 이제 육군은 그 대한제국의 이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총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 신민회와 관련된 단체고, 공범 14조 갑오 2차 개혁,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1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월남 파병,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일협정, 일본과 이제 체결한 것이고요. 소조개 파견하였다. 이건 모두 다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3공화국과 4고강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4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신체제, 유신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신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어디서 뽑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데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3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뽑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3공화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습니까? 반공. 그리고 경제 발전이었잖아. 근데 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돈을 확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이제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항에도 군대를 파병하고 한일협정 체결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돈 끌어오고 소독의 광부 간호사를 파견해서 이제 돈을 끌어오게 되는 거야. 이 소독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파견 관련한 거는 여러분들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은 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혹시나 이제 유신 정권이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긴급조치권을 좀 알아주십시오. 긴급조치권. 그 당시 대통령에게 이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능을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좀 위기다라고 판단하잖아. 그러면은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뭐 국회를 해산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제왕적 이제 대통령 체제를 준 것이 바로 그 유신 정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미증 시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화통치 1920년 일제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산미, 쌀을 생산하는 것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야. 3조 후황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전두환 정부입니다. 세 가지가 낮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았던 시대예요. 저유가, 저금리,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저달러. 네. 자, 금모으기 김대중 정부죠. 메가타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 여러분 1905년에 있었네요. 1905년. 자, 14번은 아까 했었습니다. 자, 남북협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50 총선거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 그리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한반도 문제가 이제 어디죠? 이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유엔에서 그 가능한 지역만에서라도 이제 총선거를 실시하자.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분단될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 당시 김규식과 김구가 이제 북한에 이제 김일성 이제 만나러 가는 것이죠. 자,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는 사람, 뭐 대표적인 사람, 뭐 1차 수신사 뭐 김기수, 2차 수신사 뭐 김홍집. 이때 김홍집이 가져왔던 책이 조선 책략.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태극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박영용 이런 사람들이 있겠네요. 박영용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조 신원 운동, 동학농미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조가 이 동학농미 운동의 동학을 이제 설립하였던 이제 최재우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협력한 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한국광복군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 미국 전략정보국 OSS는 오늘날의 CIA예요. CIA의 전신. 어떤 정보 업무를 하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5분만 하고 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조씨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중일 전쟁 이후. 자, 중일 전쟁이 1937년이니까요, 여러분들. 37년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30년대,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은 쉽네요.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일본은 왜 이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계속 확대시킬까요? 1929년에 여러분들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지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 같은 경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수요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이 팔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이 경제 대공황이 그 당시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뉴딜 정책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본국과 그다음에 그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그런 블록 경제를 시행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독일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일본 같은 이 세 나라들은 뭐 영국과 프랑스처럼 뭐 식민지가 많았었던 것도 아니고 이 미국처럼 이제 거대한 자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또 많고 땅덩어리도 크잖아. 그래서 이제 일본인만으로는 전쟁 수행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식민지의 어떤 사람들을 이제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 이제 총동원령, 이제 국가 총동원법이란 거를 이제 반포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징용 노동자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징병 군대로 이제 끌고 가고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을 이제 성노예로 이제 부리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만행도 저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쌀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공출 이렇게 다 가져갑니다. 뭐 쇠 같은 거 그리고 쌀 같은 거를 이제 다 이렇게 가져가 버리고 우리 뭐 먹어요? 그래서 배급 중앙 거기서 이제 나눠주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 이렇게 쥐어주면서 일본 일왕을 위해서 싸우다 죽어라 그러면 싸우겠습니까? 아니겠죠. 철저한 정신교육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황국시민서사를 계속 외우게 하는 거야. 나는 일본의 충성스러운 시민입니다. 일왕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걸 계속 외우는 거야. 그리고 아침 되면은 사이렌을 왜 이렇게 울려요. 그래서 궁성요배라 그래가지고 일왕이 있는 동쪽으로 인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정신교육을 계속 시킴으로써 완전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 동원시키려고 해.
이것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 때 보였던 모습들이다. 자, 궁극기 모처 여러분들 갑오 1차 기억과 관련이 있고요.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 임슬롱민 봉기 여러분들 이거 세도 정치. 그래서 임슬롱민 봉기는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죠. 백낙신이라고 하는 탐관오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다. 자,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풀어보도록 할게요.